더브릿지라는 회사는 탈북민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채용 공고를 보기 전까지 몰랐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턴십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내 친구가 채용 공고를 공유를 해줬고, 근데 참 회사의 비전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탈북민 단체들을 많이 보면 좀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이라던가, 그러니까 북한 인권은 사실 우리 북한 사람들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탈북민의 창업 지원을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탈북민이 취업을 잘 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강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동반자이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이,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은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꾼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는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 스노우볼 효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나의 열정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터뷰 한 2번 정도 걸쳐서 당당하게 입사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과정에서 뭐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객은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서 모객을 유치를 하는지, 그리고 모객이 모이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관리 실행 단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이 사이클을 다 돌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브릿지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비 창업가보다는 기창업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창업가 분들한테 저희가 임팩트 기부 자금을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임팩트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탈북민 기업들이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심사를 걸쳐서 그 모든 개인적인 도너들이 이제 거기에 프로젝트에 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수수료 없이 탈북민 기업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탈북민 창업가분은 사실 이 자금을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환원을 해야 돼요. 그거를 환원을 하면 그 자금이 또 다른 탈북민 창업가에게 돌려서 계속 지속적인 창업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대체로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이지 창업인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3만 4천 명의 모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업 지원을 받으러 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창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사투리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제가 정직원으로 북한 출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창업 지원을 이제 상담받으러 왔을 때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막 모든 벽이 다 무너지는 느낌? 왜냐면 그분들은, 저희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되게 의심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편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근데 탈북민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긴장감을 내려놓고, 나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필요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남한 출신인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투리도 나오고 막 악센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제가 정말로 저희가 더브릿지라는 회사인데 정말 브릿징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저의 직업의 그 의미를 느끼게 됐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은 돈을 다 그 자금을 환불을 할 수는 없지만, 환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 큰 행사가 있을 때 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제품을 저희 참가자분들을 통해서 참가자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이게 탈북민 기업 상품입니다 라고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남과 북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제가 북한 출신이라서 탈북민 창업 지원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적으로 아직 탈북민 지원을 하는 단체들에는 남한 출신이 많아요. 근데 북한과 남한의 문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고객의 니즈를 알지 못하면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남한 출신이라서 그 사람들이 지원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의 강점을 살렸던 거는 저희가 한반도 경제인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워크샵에 이제 네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1박 2일 워크샵이 아니라 북한의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참 유명해요. 그러면 그 우리 북한 분들이 잘 이 홍보를 봤을 때, 홍보 문구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북한 사람을 위한 거다, 탈북민을 위한 거다 할 만큼의 문구를 생각했을 때, 제가 북한의 이런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유명한데, 그러면 심장에 남는 1박 2일이라는 워크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또 그게 이제 수용이 돼서 감사하게도 저희 그 단체에서 그거를 수용을 해서 심장에 남는 1박 2일이라는 네임명이 지어졌고, 정말 남과 북의 창업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뜻깊고 심장에 남는 워크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그러니까 북한 탈북민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분들의 니즈에 맞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저만의 강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이치 이외에도 제가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하는 게 요즘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이치 이외에도 저는 항상 직장인의 삶이 아니라 CEO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의 자유가 있어야 앞으로 내가 뭘 더 하고 싶은지를 더 강력하게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맨날 회사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나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라인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그러면 나의 그 언어인 한국어를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나만의 차별화를, 왜냐면 수많은 한국어 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문화까지 한국어 조선어를 가르치겠다라는 이제 그 차별화를 만들어서 지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는 레벨이 다 달라요. 레벨이 다 달라서 뭐 아예 진짜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고급 레벨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학생 중에는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어랑 그리고 영어를 번역을 해서 넷플릭스 자막을 달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레벨을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배웠던 다른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저만의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초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저만의 커리큘럼을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레벨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냥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지 않고 저는 외우는 방식부터 가르쳐요. 저희가 어릴 때 사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사실 그 그래머부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부터 그냥 엄마 말 따라하고 그걸 그냥 다시 반복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어느 정도 저의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그때 그래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네, 온라인으로 1대1 개인 수업하고 있어요. 한 주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게 한 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5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